네, 친구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캘리그라피 양초 만들기 체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수업 시간에는 캘리그라피 도구와 다양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어떻게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캘리그라피 도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만 가지고 와봤어요. 네, 제공되는 도구는 이 붓펜 드로잉이라고 해서 붓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붓펜과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 붓펜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붓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붓펜 중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 붓펜 드로잉은 소리가 굉장히 뽀독뽀독하게 나죠. 이 붓의 팁이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이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 빈 공간 없이 깔끔하게 써집니다. 대신 이렇게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을 표현하실 수 있게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필압 조절, 그러니까 누르는 압력을 필압이라고 하는데, 이 필압 조절을 하면서 글씨를 쓰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붓펜도 필압 조절을 하면서 쓰실 수 있는데요. 이 붓펜과 차이점은 모필로 되어 있습니다. 모필이라는 것은 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붓펜, 처음 써본 붓펜은 깔끔하게 나오지만 두 번째 써본 붓펜은 이렇게 갈필이라는 방법으로 또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붓펜을 왜 이걸로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 이 모필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필압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붓펜을 사용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 붓펜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필압 조절하기가 좀 용이해서 초보자분들께 많이 추천하는 그런 붓펜입니다. 이렇게 붓펜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제공되는 키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공되는 키트들은 이렇게 사인펜, 그리고 오늘 쓰게 될 양초, 그리고 양초를 꾸며줄 이런 도일리 페이퍼와 이런 포장지, 그리고 화선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글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글씨 연습을 하셔서 여기에다 표현을 하시고 만드시는 건데, 보고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요걸 이렇게 대고 하면 비칩니다. 비치는 걸 똑같이 따라해 주시는 것도 또 방법이겠죠. 첫 번째로 캘리그라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긋기 연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긋기 연습은 왜 하는 거냐면, 다양한 필압을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함으로써 글씨를 조금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써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꺼운 선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두꺼운 선은 누르면서 그리실 수 있고, 이 선을 순서대로 두께 조절을 하면서 점점점 얇아지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조금 더 얇게, 그리고 더 얇게, 마지막으로 가장 얇게. 혹시 제가 하는 거를 보신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리나, 조금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붓을 보면 붓 모양이 위에 팁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모나게 생겼어요. 이 두꺼운 선을 표현할 때는 이 전체적인 옆선을 이용해서 두께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이 얇은 선을 표현하실 때는 이 앞쪽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얇은 선부터. 얇은 선은 각도를 조금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서 옆으로 밀듯이 문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두꺼운 선. 얇은 선들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 두꺼운 선은 약간 눕혀서 옆면을 이용해서 두껍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글씨를 쓰실 때, 미음을 쓸 때도 두꺼운 선, 얇은 선, 얇은 선, 두꺼운 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고, 리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이 있는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글씨 연습은 다 성극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캘리그라피 양초 만드는 이 문구들을 연습을 해볼 텐데요. 글씨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씨들을 잘 보시면 띄어쓰기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띄어쓰기라는 걸 하죠. 그런데 띄어쓰기를 안 하면서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문구들은 초에 맞춰서 둥근 배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만약에 이런 둥근 배열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그냥 문구가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네,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이 문구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 잘했고를 써야 되는데 고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죠. 우리가 띄어쓰기 앞쪽에 사용하는 글씨는 조금 작게 씁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하는 부분을 띄어쓰지 않고 다시 다음 글자를 나오게 되는데 이 다음 글자 나올 때는 조금 크게 씁니다.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그러면 공간이 윗부분, 아랫부분, 고자의 위아랫부분이 남죠. 원래는 띄어쓰기 할 때 전체 공간이 이 정도로 남는데 이걸 하지 않고 띄어쓰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은 이 조사를 작게 쓰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위아래 공간을 남겨서 잘 읽힐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글씨를 테트리스 하듯이 쓴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테트리스라는 게임 아시죠? 블럭을 만드는데 이런 블럭과 이런 블럭을 맞춰서 한 줄이 맞춰지면 터지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처럼 글자들도 서로 잘 맞춰서 써주시면 조금 간격 배열 같은 것들이 깔끔해 보이고 글자가 잘 써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테트리스. 테트리스는 여기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잘했고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잘자를 쓰실 때 먼저 잘자를 쓰고 해자를 쓰실 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히읗 윗부분을 쓰고 이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쓰고 동그라미 그리고 아래쪽 쌍시옷도 여기에 맞춰서 테트리스 하듯이 끼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들이 전체적으로 테트리스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글자 테트리스입니다. 테트리스를 하면서 또 해야 될 거는 글자를 한 덩어리로, 문장을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좀 깔끔해 보인다라는 건데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라는 이 문구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다른 문구들도 다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도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캘리그라피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잘했고 라는 글씨를 처음에 우리 배운 것처럼 테트리스를 하면서 띄어쓰기 없이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작게 써주시고 두 번째 그 배열을 할 때도 위에와 맞춰서 중간에 띄어쓰기가 행간 띄어쓰기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면 잘하고 있고라는 글씨는 이 세 글자보다 5글자로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앞과 뒤를 한 글자씩 이렇게 늘리게 중간 배열을 하면서 늘리게 나오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테트리스를 이렇게 두 번째 배열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배열도 마찬가지로 테트리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글자들 사이에 간격을 균일하게 한다는 건데요. 이걸 하면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균일하게 남는 공간들이
비슷하게 남아 있어야 전체적으로 한 곳에 눈이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방법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씨 연습이 다 끝났으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양초를 만들어 보는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초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 위에 글씨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 위에다 글씨를 쓰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는 방법은 초를 녹여서 글씨를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나눠드린 이 화선지를 만져보시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만져봤을 때 약간 부드러운 쪽이 앞면입니다. 그래서 앞면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초의 이 형태에 맞춰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있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종이에다 쓸 때랑 조금 달라요. 화선지는 너무 꾹 누르고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종이에는 살짝 해도 퍼지지 않죠. 그래서 많이 머무르고 있으면 글씨가 이렇게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얇게 쓰고 싶은 친구들은 붓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살짝 들어서 글씨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글씨를 다 쓰신 후에 밑에 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사인을 남겨주시면 좋은데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얇은 그 펜으로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 C 동그라미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데 이것은 카피라이트, 이것이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쓸 때도 그냥 저의 이름은 소라기 때문에 소라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낮자로 다 풀어서 써주시면 조금 감각적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주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써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올해가 2021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나눠드린 것들 중에 이렇게 사인펜이 있을 거예요. 사인펜을 보시면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원하는 그림을 여기에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라는 말이 굉장히 응원이 되고 힐링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약간 풀들이 옆에 있는 그런 힐링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이 된 작품은 이렇게 들어서 가위로 오려줍니다. 가위로 오릴 때는 이 테두리 부분을 조금 가깝게 오려주셔야 붙였을 때 좀 많이 녹이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일단 이렇게 오려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깝게 오리면 글씨나 그림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글씨와 그림을 잘 살리게 끝에 부분만 오려주시면 됩니다. 풀이 있으시죠? 풀이 있으면 여기에 풀을 붙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남아있는 종이를 가지고 위에다가 덧댄 다음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덧댄 후에 녹여주시면 됩니다. 녹일 때의 방법은 한 곳에만 집중해서 녹이시게 되면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리게 될 거예요. 이쪽만 많이 녹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녹여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 때 이런 힛툴이 필요한데요. 지금 패키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드라이기나 이런 것들로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힛툴은 드라이기보다 조금 더 열이 세게 나오는 것을 힛툴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녹여볼게요. 아래쪽에 이렇게 A4 용지를 대놓으시고 전체적으로 잘 녹을 수 있게
바람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한번 띄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쁘게 완성이 되는데요. 위에다 글씨를 쓸 때는 조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글씨를 미리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글씨를 골라서 이렇게 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나눠드린 이런 포장 용기가 있어요.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네모나게 펼쳐주시고 아래쪽 부분에 네모를 떼주시면 됩니다. 떼주신 후에 양쪽 날개를 안쪽으로 접고 네모를 있는 부분 먼저 넣어주시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먼저 이 안쪽으로 네모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후에 그리고 반대쪽도 같이 넣어주시면 상자가 완성됩니다. 이런 잔여물들은 다 떼주시면 되고요. 다 떼신 후에 한 번씩 접어주시면 다 완성한 후에 조립할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초가 지금 이렇게 여기 벽면에 묻으면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남았던 종이들을 한번 감아서 묻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앞쪽으로 가도록 해주시고 넣어주신 후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캘리그라피스트는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캘리그라피 양초 만들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친구들이 양초 외에도 다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캘리그라피스트가 하는 일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뭐 액자나 아니면 엽서 등등과 같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앞으로 캘리그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싶은 많은 친구들은 이런 글씨 연습이나 글씨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보시면 더욱더 빠르게 캘리그라피스트가 되는 그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